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수진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영상에 댓글을 다셨어요. 배경을 직접 그린 거냐. 그래서 저런 배경을 그리고 싶어서 언제 완성되면 올리겠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길래, 내 답글을 썼어요. 어, 내가 그린 건 맞지만, 애니메이션을 원래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그 회사에서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그 배경 키 자료를 보내줘요. 그 키가 되는 그 장면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관련된 씬들을 다 그려야 돼요. 미국과 일본 배경 제작 방식이 좀 달라서 그것도 이제 직접 겪어보고 경험을 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배경을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 감독으로 있는 친구 회사에 가서 좀 배웠어요. 근데 이건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그린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준 자료를 가져다가 대부분 이제 짜집기를 많이 하죠. 그리긴 그려요. 안 그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그린 거긴 한데 대부분의 그 나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주로 짜집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짜집기만 하고 끝날 수 있지는 않아요. 화면 자체의 레이아웃이 워낙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키비지를 보내줘도 그걸 가져다가 그 레이아웃에 맞게 다시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은 좀 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배경을 혹시 올리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훈 감독이 만든 무녀도가 11월 24일 날 개봉을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 되시면 꼭 가서 한번 보시고요. 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테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또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을 했던 그 전태일 열사의 그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그 명필림에서 여러 기관단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을 좀 받아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시간이 되시면 사실 뭐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꼭 좀 봐주시고요. 내가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은 여기다 늘 정보를 올리거든요. 뭐 아주 아동물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올리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좀 성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개봉하면 늘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하고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꼭 보고 리뷰를 올리라고 그래요. 애니메이터가 되려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을 많이들 보질 않아서 일부러 좀 보라고 독려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품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나름 리뷰를 잘 쓴 것들을 리스트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놓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작품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옛날 작품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2000년도 넘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죠. 우리 선배 감독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제 그때 디지털이 없었으니까 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로 또 구해서 보기도 어렵고 공개되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관람료를 내고 오픈되어져 있는 한국의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보고 리뷰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화 애니메이션 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웹소설, 웹툰 쪽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오히려 예전에 만화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당시에 6,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당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95년도서부터 이제 막 문화 콘텐츠, 만화 애니메이션의 영화 산업에 이제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각 성마다 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만동이라고 하죠.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동이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인구가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인건비가 또 싸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 그 수주 물량으로 제작 물량으로 따지면 3위였던 우리 한국이 중국으로 이제 물량을 대부분 빼앗기면서 이제 좀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기술력으로는 우리 한국이 잘 만들어요. 자본을 많이 들이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달라붙어서 만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작품을 잘 만듭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서는 기획력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어차피 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안재훈 감독은 한국 단편문학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한국적인 소재의 한국적인 이야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저 자주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 관련된 소식지를 계속 보내와요. 그래서 지금 16번째 소식지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배급 시사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사를 보내줘서 봤고요. 다른 건 못해도 우리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정보를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식들은 늘 계속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있으니까 와서 늘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또 여러분들의 또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을 이제 올렸어요. 아까 아마 하나가 이렇게 6번째 것이 삭제라는 뭐 그러면서 그 경고가 왔어요. 처음 받아봐요. 처음 받아보고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대요. 그래서 첫 위반이라서 계정에는 영향이 없지만 경고는 한 번만 주어지며 채널은 경고 상태로 유지가 된다. 만약에 다시 위반 시에
채널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는다. 일주간 업로드, 게시, 실시간 스트림 등의 활동이 차단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되면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을 보냈어요. 제출을 했어요. 과도한 노출과 성적인 콘텐츠래요.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림 그린 사람들은 당연히 누드 크로키, 누드 스케치, 누드 소묘, 뭐 누드에 대한 단순히 벗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뼈와 근육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포즈가 그렇게 막 선정적이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모델들이 서 있는 포즈들이에요. 그 전에도 한번 뭔가가 왔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시 올리고 했어요. 그 전에도 이 모델이 이제 산모였는데 여기 컨텐츠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남자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인데 내가 좀 가릴까 하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미리 보기를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영상 안에 계속 그림을 봐주면서 다 노출이 돼 있던 건데, 그죠?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 누드였어요. 코스튬은 별로 없었단 말이지. 처음부터 누드였어. 근데 이제 누드 그때는 이제 그림만 보고 봐줬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다 올리는 친구들이 자기가 본 자료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봐줄 수 있도록 올리다 보니까 별 문제 없어서 그냥 계속 올렸던 거죠. 그러더니 이제 조금 사진이 좀 노골적이었나? 큰가? 그래서 자기가 한번 약간 다시 업로드를 다시 해서 또 괜찮길래 뭐 이건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채널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남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이 정도도 그냥 넘어가길래 크로키 모델만 전문적으로 올리는 채널들도 이제는 가리고 올리거나 아예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편집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그 가리는 그 편집을 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한 장을 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서 아까 내가 요거 한 장만 슬쩍 가려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아직 안 받아주네요. 여러분들 채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렸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달라서 그런지 해부학에 관계된 이미지들을 보면 이거 다 누드 아닌가 이거? 의학적으로 보면 뭐 찾아보면 성기에 대한 것도 무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벗었다 안 벗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컨텐츠를 만든 저희가 뭐냐,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 사실은 옷을 벗은 것보다 거의 벗은 거 이상으로 더 야하게 의도적으로 선정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옷을 막 더 야하게 입거나 뭐 그렇게 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의학이나 미학이나 그런 의도로 올린 것들은 그렇게 그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벗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스토리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벗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근데 그게 참 잣대가 어려워요. 늘 지금도 뭐 미술 명화들도 그렇잖아요. 저게 미술인데 세계적인 명화인데 그거를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외설적으로 바라다 보고 그걸 편집하고 그런 걸 악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정확한 기준잣대를 가지고 AI로 검색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거라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는. 그래서 이제 소명을 하는 거죠. 의도가 그렇지 않다. 여기 우리 팩폭기의 영상들은 어떤 영상을 봐도 그냥 야하게 선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도 되지 않고 또 내가 일부러 올린 것도 아니고 피드백을 원하는 친구들이 자료로 자기가 그린 자료로 같이 곁들여서 올린 것들이라서 그리고 늘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선정적인 포즈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성인 인증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그것만 하나만 지금 차단이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뭐 이해는 하겠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경고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과도한 노출, 성적인 콘텐츠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동의를 좀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오픈을 할 수 없으니 일부 성인에게만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경고, 그 다음에 다시 활동을 못하게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어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서 전혀 불순한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에 성적인 노출과 음란한 포즈들의 사진들이 아님에 분명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써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글쎄요. 어쨌든 뭐 무조건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자제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포즈들을 좀 과격한 포즈라든지 좀 누가 봐도 조금 너무 좀 심한 포즈들은 좀 가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피드백을 한 다음에 편집상에서 그걸 가리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따라다니면서 이걸 마스크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서 지금도 이거 편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10월 27일 날 레이아웃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 뭐 이제 대학 평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그냥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뭐 예측을 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증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내가 하는 멘트 하나하나마다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빚게 만든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교육자의 입장이다 보니 그래서 공증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서 봤더니 내가 얘기한 게 뭐 틀리지 않고요. 맞는데 그게 또 정말 쉽지 않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누가 하나가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난감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 다른 일을 못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제 교수 입장, 아까는 이제 대학 행정이라든지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정작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 전문 실무 교육,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습 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난 이미 이게 플립 러닝의 방식으로 실습 강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뭐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를 알지 못했던 때지만 아주 오래전서부터 정말 대학 교수가 되면서부터도 처음부터도 실무 교육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또 다시 이제 다 기사들을 읽어보고 편집해서 또 그 내가 하는 멘트에 맞춰서 편집을 하려다 보니 엄청난 노가다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는 쓰겠지만 생각보다 자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자료들을 다양하게 좀 올려주시고 보여주고 한다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피드백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내가 다른 채널들도 많잖아요. 자기들이 미리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뭐 얼굴 그리는 법, 손 그리는 법 이런 거 많잖아요. 투시도법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또 뭐 해부학에 대한 뭐 근육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내가 굳이 그걸 또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주로 좀 뭐 포스로잉이 기반은 되지만 그 포스로잉을 기반으로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콘티 연출, 이렇게 장면 연출, 또 배경 레이아웃 같은 연출 쪽으로 좀 봐주려고 사실은 오픈한 거예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연출 이야기를 연출 강의를 연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테크닉 기술로만 얼굴이나 몸을 예쁘게 그리는 쪽에만 다 특화가 돼 있어서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썩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이 없어서 좀 채널이 아직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거고요. 교수님께서 누드 자료를 다 편집으로 모자이크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피드백 글 올릴 때 규칙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드 그림은 가능하지만 사진은 같이 올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 없이도 봐줄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봤고요. 보통 개인 지도할 때도 그렇게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 그 모델이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진이 있어야 이해가 잘 되긴 해요 라고 하는데 이해 차원도 문제지만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삐뚤어졌는지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계속 삐딱하게 이렇게 한 5도씩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척추가 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아니면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다리를 하나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핸드폰 보는 것처럼 거북목을 이렇게 쭉 빼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림이 늘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기울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예전에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학생들이 배웠기 때문에 조용히 뒤에 가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요. 앉아있는 자세를. 그래서 보면 아주 심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씩은 다 휘어져.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나도 뭐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빤탄 자세로 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끼울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수평수직을 못 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무언가가 그림이 휘어지면 얘기를 하죠. 너 자세가 문제가 있다.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휘어져 있으니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약간 휘었다가 또 안 휘었다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빤타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좀 몇십 분 그리면 이제 자세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리를 꼬거나 약간 옆으로 끼우리거나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만 또 삐뚤어져요. 근데 하여간 공통적으로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끼우러지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얘기를 하죠. 자세를 바르게 해라 라든지 너무 좀 심하면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본 자료가 필요해요.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여기 올린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학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강사가 제시한 것을 잘 따라왔느냐 안 따라왔느냐에 대한 문제만 하고 그 주차를 꼬박 이수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강사의 책임도 끝나는 거고 학생도 그 돈 낸 만큼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걸 딱 배웠으니까 돼요. 그런 건 이제 프로그램 교육이나 기술 교육은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학생들마다 그런 관습이 있어요. 뭔가가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각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육자는 의사하고 똑같다고 난 생각하는 입장인데 내가 만약에 뭐 치과 의사야. 그럼 계속 똑같은 치과에 대한 병명에 대한 약만 누가 와도 똑같은 거를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병명이 다를 텐데 외과도 병명이 얼마나 많아요. 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가 내과를 가든 외과를 가든 거기만 가면 다 똑같은 약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그 정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는 뭐 1, 2개월이면 치료가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몇 년씩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또 수술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민 안녕.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은 말 그대로 대중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술 교육, 프로그램 교육 같은 건 되는데 나처럼 연출을 가지고 창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럼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돼. 학생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고 진로가 다 다르고 고민거리가 다 다르고 습관이 다 다르고 장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학생의 문제점도 발견해서 고쳐줘야 되지만 잘하는 거를 또 자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잠재력을 본인도 모르는 잠재력을 찾아서 내가 보기엔 너는 콘티 연출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연출을 좀 배우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포스트 드로잉은 당연히 해야지. 콘티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서 드로잉은 잘해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악기를 잘 다뤄야 되듯이. 그러니까 어떤 곡을 연주할 것이냐, 어떤 곡을 부를 것이냐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뤄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그림은 잘 그려야 돼요. 그래야 콘티를 그리던 캐릭터를 그리던 레이아웃을 그리던 애니메이션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림은 기본적으로 잘 그려야 되니 그럼 포스트로잉을 하면서 콘티에 대한 장면 연출을 공부를 좀 해보자. 네가 만약에 흥미가 있다면 이렇게 권유를 하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좀 프로그램 쪽으로 그림을 좀 그러니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없지만 프로그램도 연출을 해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툴은 알겠어. 어디에서 뭘 누르면 어디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연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던 아니면 캐릭터 연기 연출을 하던 드로잉은 잘 해야 되니까 포스 드로잉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학생의 문제점과 장점을 계속 매주마다 체킹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환자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또 가끔은 자기 관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많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죠. 환자분 계속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팩폭을 하죠. 조금 더 가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때가 늦으면 방법이 없으니 수술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권유를 하고 관리를 해주죠. 멘탈 관리도 하고요. 진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산업이 뭐가 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직종이 있는지, 어떤 직무가 있는지, 직급이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맞는지. 대학교 4학년이 돼도요, 뭘 할래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사실.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정도예요. 고장 얘기하면 그냥 3D 하고 싶고요. 또 아니면 전 프로그램 싫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싶어요. 요 정도예요.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 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나는 뭐 배경을 하고 싶다,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 캐릭터를 하고 싶다,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요 정도예요.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그 직무, 그 다음에 그 실무에서 요구하는 스킬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계속 일방적으로 교과에 짜여져 있는 교육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에서 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지만 기본 교육만 되어 있지 사실 실무 교육 쪽으로 전문적으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그럼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피력을 했던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사진 얘기, 이제 누드 사진 얘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은요, 그 그림 그린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이제, 능력이 돼서 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그리는 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 포즈를 똑같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원본을 가지고 똑같이 잘 그렸느냐. 특히 이제 뭐 비율이나 무게 중심이나 운동감이나 덩어리나 또 선의 강약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드로잉의 기반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습득하고 그동안에 안 좋았던 그런 습관들, 관습들을 고치는 데만 해도 한 3, 4개월 빠르면 그렇고요. 그건 아주 정말 거의 관습이 없는 친구들이 그렇고요. 어떤 경우는 몇 년이 지나도 못 고치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평균 그래도 한 반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얘기를 하죠. 너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 좀 고쳐서 연출을 좀 해보자. 그래서 캐릭터 연기 연출하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콘티를 그리든지 아니면 또 이제 창작도 하죠. 그 학년작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졸업 작품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획을 해본 적들이 없잖아요. 그림은 그렸는데 맨날 머리카락하고 옷주름은 그려봤는데 전신까지도 좀 그려봤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니 또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웹툰을 만들려니 연출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3, 4학년들이 나오는 경우는 주로 이제 작품에 대한 기획. 단순히 스토리를 짠다고 기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을 좀 갖춰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서 처음에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초보들이 지금 올리는 친구들이라서
원분 자료가 어쨌든 좀 있어야 그 시지각 능력,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보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라서.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캐릭터 디자인을 했다거나 뭐 장면 연출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자, 어쨌든 사진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초보자들 한해서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을 한 거라든지 연출한 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건.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간 누드 사진도 뭐 약간의 좀 타이트한 옷을 뭐 입고 있는 것을 좀 가지고 한다거나. 글쎄 모르겠어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또 약간 그 아주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달라붙는 옷들을 입으면 또 많이 또 달라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그 근육에 대한 뼈에 대한 해부학을 이해해가면서 처음에 기초적인 포스 드로잉을 배울 때는 어쩔 수 사실이 좀 있어야 돼서. 자, 기다려보죠. 뭐 일단은 항소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우리가 어쨌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드 사진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도 약간 미리 보기는 좀 지워서 올리긴 했는데 뭐 미리 보기를 지웠다고 해서 안에 영상의 컨텐츠가 뭐 지워지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 봐야죠. 근데 약간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난 그렇게 불순한 사람은 아닌데. 리듬 체조나 발레 사진요. 그죠? 그 리듬 체조나 발레 사진들이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막 동적인 막 역동적인 그런 동세를 그리는 것에는 적합하죠. 그런데 초보자들이 그리기에는 서클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격한 연출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연기를 할 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연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연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와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포스,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배우 포스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리스마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포스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본식 그림이나 지금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마테시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막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의 어떤 막 격정적인 그런 막 퍼스펙티브를 가진 그냥 자극적이고 막 멋지기만 하고 막 그 좀 화려한 느낌의 그런 앵글, 머리카락, 옷주름을 그리는 게 일본 스타일이고요. 또 마테시의 그 포스 드로잉은 막 몸통을 막 어떻게든 꽈서 휘어놓은 그런 격정적인 포즈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나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정적으로 정말 아주 미묘한 그런 그 포스의 흐름, 정적인데 거기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멋진 그 감동, 정서 이런 게 있는 그런 포즈들을 좋아해요. 나는 좀 작품성이 있는, 좀 미학적인, 좀 예술적인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미소녀 그리는 법을 또 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많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여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정적인 입상서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비율도 맞추기 어렵잖아. 비율이나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지금 포스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데 막 격동적인 그런 그 자세를 보면 비슷하게는 그리지만 왜 그런
포스의 그런 균형의 그런 운동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초보자들은 아주 그 격정적인 포즈는 안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봐서 난 좀 초보자다, 얼마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정적인 입상서부터 그다음에 좌상, 와상 이렇게 그려가는 게 좋고, 뼈와 근육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누드서부터 코스튬으로 그다음에 이제 배경을 곁들인 화면 구성으로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가는 게 맞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어느 정도 그린 사람이다 그러면요, 뭐 얼마든지 역동적인 포즈들을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정작 연출을 하려면 그런 포즈들은 사실 많이 안 나와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누가 뭐 리듬 체조고 발레하고 이런 장면이 뭐가 많이 있겠어,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멋진 운동감을 한번 그려보는 거, 뭐 가끔 뭐 내가 재밌게 그런 걸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뭐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림 실력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포즈를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에 딱 드러나요, 잘. 여기 지금 올렸던 이 친구의 그림들이 아직도 이제 못 고친 그 습관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적인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들을 잘 찾아서 그리고 있어요. 어려워요, 잘 그리기가. 근데 로딩이 심하네요. 이거 내 컴퓨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뭐 본인들이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고 여러분들 혹시 그 이야기를 짜고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뭐 콘티를 그리거나, 그러니까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또는 이제 어떤 장면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다거나, 배경과 인물에 대한 배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거나. 나는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내가 이제 그림을 또 이렇게 썩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계속 인체에 대한 포스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림 실력이 뽀롱이 나. 자꾸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서 그림보다는 좀 연출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만든 채널인데 여전히 자꾸 이렇게 그리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그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애는 좀 쓰고 있어요. 어쨌든 자세를 좀 바르게 갖고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자기 본인의 역량에 맞는 그 대상들, 운동감을 적정하게 그리시고, 뭘 그리더라도 하여간 그 껍데기의 그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평면적이 될 수도 있고, 연기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창작을 할 때 사진을 보고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장면을, 또 그 포즈를 중심과 비율과 운동감을 잡아서 빠르게 쉽게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를 그려야지 하나하나 일부 부분을 모양만 따라 그려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방식은 뭘 하더라도 뭘 그리더라도 방식만큼은 건물을 짓듯이 땅을 파고 기둥을 먼저 박고, 그러고 나서 정확한 그 설계도를 보고 읽을 줄 아는 그런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한 층 한 층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배경에 인물을 넣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배경에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러스트죠. 컨셉 디자인 이런 거예요. 애니메이션 배경은 레이아웃에서 요 레이아웃은 일단 하나로 되어 있던 한 장짜리의 그 콘티를 요 콘티 한 장짜리를 분업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업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그죠? 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분업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웹툰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선을 예전에 이렇게 끊어서 터치를 넣었던 만화들이 지금은 어떻게든 이거를 다 연결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들이부어야 돼요. 그죠? 어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작 방식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요즘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옛날 방식의 그냥 펜터치로 그린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해요. 난 디지털로 그렇게 차갑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애니메이션 할 때도 종이에다 그리는 걸 좋아하고 웹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그린 걸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한두 명 보고는 나머지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그 캐릭터 하고 그다음에 배경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띄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배경 디자인을 좀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캐릭터 디자인도 있고 배경 디자인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키를 이제 잡아서 보내줘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배경만 그리기 때문에 캐릭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하고 배경을 만약에 같이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 컨셉 디자인, 근데 컨셉 디자인도 뭐 인물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장면, 그 시퀀스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장면을 위주로 주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는 워낙 종류가 또 많으니까 뭐 게임 일러스트를 하느냐, 동화 일러스트를 하느냐, 작가적으로 뭐 인디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서 여기는 일단은 스토리 작가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가 제공이 된 상태에서 요 장면만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작가로서 일러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이제 그 세계관, 작가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기만의 개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자기만의 어쨌든 그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죠. 단순히 이건 그림에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작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업을 하니까 파트가 많아요. 이 안에서도 캐릭터 디자인도 있고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드는 원화, 동화, 뭐 그다음에 컬러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배경도 이제 배경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나누어서 또 제작을 하고 카메라도 여러 명이 나누어서 또 효과라든지 편집을 나눠서 또 작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작 단계도 많고 그 직무도 많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서 또 체킹을 하거나 뒤에서 어시를 하는 인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략 크게만 본다고 하면 어쨌든 캐릭터를 주로 그리느냐 움직이는 그 다음에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배경을 주로 그리느냐 아니면 요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맞는 화면을 잡아서 촬영을 하거나 효과를 넣거나 뭐 그렇게 할 것이냐. 투시는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해부학도 마찬가지고 드로잉도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드로잉하는 것은 뭐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림을 그리는 한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려야 드로잉은 해야 합니다. 언제 한순간만 하고서 마스터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 단순히 그 투시도도 그냥 보통 뭐 1점 투시, 2점 투시, 뭐 3점 투시, 4점 투시, 5점 투시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그냥 여러분들 학원에서 주로 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실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면에서 요구하는 화면 구성이
과연 어떤 앵글에서 잡는 것이 좋을까를 먼저 연출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정해진 요 장면은 좀 더 약간 롱샷으로 하이앵글로 좀 잡으면 그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겠다. 또는 그 클로즈업으로 오버숄더 샷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또 소실점에 맞춰서 배경과 인물을 맞춰서 그리게 되죠. 배경과 인물을 한꺼번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요. 하나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캐릭터만 그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허공에다가 그린답시고 그냥 막 그리거든요. 그냥 예쁘게만 그리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봐줄 때마다 늘 밑에다가 그 십자선을 긋거나 이렇게 해서 봐주거든요. 어차피 인물들은 다 땅바닥 위에 서 있으니까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바닥면의 그 눈높이 또 몸이 발과 머리까지의 그 높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는 카메라가 있는 카메라의 그 시점과 또 모델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숙였느냐 고개를 들었느냐 몸을 틀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경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배경의 건물들이 다 반듯하게만 서 있는 건 원래 아닌데 다들 너무 1차원적으로 반듯하게만 그려요. 근데 어떤 건물들은 약간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사거리에 딱 맞춰가지고 집들이 다 이렇게 바르게만 이렇게 지어지진 않잖아요. 길이 어떤 때는 약간 꺾어질 수도 있고 약간 또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다 약간씩 다 틀어지거나 눈높이가 달라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근데 너무들 정말 단순하게 너무 다 똑같은 컨텐츠만 계속 반복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책들,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같은 얘기들을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그리는 작법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고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 재생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장면을 위한 그 작품을 위한 연기 연출, 장면 연출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서 자 그래서 수지님이 지금 배경과 인물을 지금 같이 그리는 일러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폭넓게 많은 거를 배우셔야 돼요. 뭐 하나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깐 배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투시도법에 따라서 뭐 1점, 2점, 3점, 4점을 외운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연출에 대한 문제예요. 다.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는 이상 그냥 껍데기 모양만 잠깐 그냥 취미생처럼 캐릭터 예쁘게 하나 그리고 또 배경 어디 모사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모사를 하지 않고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 작가가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어떤 감성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배경을 그린다거나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면 아유 기초가 정말 튼튼해야 되겠죠. 발상도 중요하죠, 그죠? 예. 어떻게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바라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을 새롭게 보기예요. 그게 지금은 창작이고 뭐 누군가는 지금은 이제 창작은 곧 편집이다, 에디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없는 것이 없으니까 새롭게 뭘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니 뭐 이제는 그냥 있는 것을 마치 옷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정말 멋진 디자인들이 많으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컨셉에 맞게 입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코디네이터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이
오늘 어디를 갈 것이냐, 어느 프로그램에 방송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나 그 컨셉에 따라서 코디네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대중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또 새롭게 시도도 해야 되고 그 컨셉에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똑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이제 개성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되겠죠. 특히 웹툰 같으면 이야기가 이제 더 강하죠. 웹툰은.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웹툰 작가는 일단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이전에 이야기를 잘 재밌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작가니까. 카피를 하는 초상화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꾼인 거죠. 이야기꾼.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오히려 멋진 웹툰 작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림은 정말 잘 그리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곧잘 그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림을 좀 못 그린다라고 하는 그 몇몇의 유명한 작가들을 자꾸 비난하는 그런 걸 가끔 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재밌는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건 대단한 재능이라고 봐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물며 유명한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보고 뭐 창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창피하지 않을까? 머리카락 옷주름은 예쁘게 그리는데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러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그냥 이야기를 주고 거기에 맞는 일러스트를 그려달라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웹소설에 뭐 일러스트를 그래픽 노블 정도 수준으로 그려달라 이럴 수도 있고, 동화책을 주고 동화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게임의 세계관을 주고 게임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제 작가가 된다면 똑같이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독특한 감성,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상, 그런 표현력,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설명들은 다 그냥 인체를 잘 그려야 돼요. 뭐 배경을 잘 그려야 돼요. 투시도법을 꼭 공부해야 돼요. 해부학을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뭐 투시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해부학이 정확하게 맞췄다고 좋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처럼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 대상을 분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다 보니까 큐비즘이 됐어, 이건 아니잖아. 기본기도 열심히 충실히 좀 잘 다지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손으로 그리는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면서
그래도 작가라고 또 감독이라고 유명해진 사람들은요, 그림만 잘 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출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화 애니메이션가 출신이 거의 없어요. 미안하게도. 대부분 다 만화 애니메이션가 출신들은 그냥 어느 회사 소속으로 한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경우, 기술직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 감독이나 작가들을 보면,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학과 출신이 아니고, 뭐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정치 관련 학과 또는 뭐 영문 관련, 또는 뭐 심리, 또는 뭐 그 무역,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 경우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박식해요. 다양한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그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성격이 정말 독특하거나 뭔가 그런 친구들이지, 그냥 예쁘게 그려서 학점만 충실히 받아가지고 졸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언가 봐도 약간 좀 이상하거나 무언가 튀거나 골 때리거나 독특하거나 엉뚱하거나 아주 박식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전공을 해서 융복합이 돼서 하거나, 그런 경우죠.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이름 치면 뭐 구글, 네이버에 다 나오잖아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뭘 전공했는지.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식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스토리를 써주면 그거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많은데,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장면 연출에 대해 분석해 보고 싶어요. 아는 게 없어서 분석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수지님이 그때 나한테 메모를 보냈나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연출 미학 이론 강의를 다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에 관련된 연출 미학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 올려져 있는 그 책은 뭔가 적당한 책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 미학책을 이제 토대로 하는 것뿐이고, 이야기는 그 안에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에 관련된 정말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거기다 녹여서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모든 지식을 다 끌어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책이 없어서, 내가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책이 없다 보니까 가장 적합하게 그 미디어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영상미학 책이더라고요. 근데 만화는 만화 얘기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얘기하지만, 대부분 만화 애니메이션이 영상에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그 연출에 대한 그런 그 기초들을 대부분 다 거기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영상 미학도 배워야 되고, 그 안에는 어쨌든 만화 미학, 애니메이션 미학도 내가 포함해서 설명을 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조형 미학, 미술을 하는 조형 미학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미학 책을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3배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요. 또 질문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다, 난 뭐든지 다 알고 있다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모르는 게 가끔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모르는데 좀 기다려봐,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또 알려주면 되잖아요.
나 뭐 모르는 게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장면 연출이 좋은 영화들을 몇 편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한 질문이에요.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 똑같죠. 좋은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시켜줄까요? 뭐 어떤 게 좋은 거요? 학벌이 좋은 거요? 재산이 좋은 거요? 몸매가 좋은 거요? 아니면 그 성격이 좋은 거요? 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좋은 연출의 기준 같은 걸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연출의 기준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미학이에요. 연출론, 미학 이런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거잖아요. 화면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미학을 왜 배워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황금 비율 있잖아요. 우리가 화면 구성을 가운데다가 놓으면 그게 대립되거나 양분되거나 갈라지니까 그 다채롭게 화면을 둘러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운데다가 피사체를 주제를 놓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오해 소지가 많아요. 가운데도 놓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그냥 주입식 교육인 거고요. 어떤 때는 반드시 중앙에다가 딱 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중앙에 놓여져 있는 구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물건을 기울여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틸팅샷을 해놓으면 불안해요. 그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시간에 뭘 배워요? 가장 안정적이고 통일감 있고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구도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히고 통일이 되고 대칭이 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경직되어 있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모든 언어들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어들이 그 의미가 그 단일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영어를 안 해. 우리 한글도 눈 그러면 눈이 무슨 눈인 줄 알아요. 눈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눈이 무슨 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의미가 전달이 안 돼.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색도 마찬가지잖아요. 빨간색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되나요? 딱? 빨간색은 예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뇌피셜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눈, 자기만의 빨간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거지. 내가 눈은 생각하는 눈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인데 그렇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근데 상대방이 그 눈이 어떤 눈인지를 알으려면 바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소통. 내가 어떤 눈을 이야기하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연출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눈이 아프다. 또는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줘야 그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 문법.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문장을. 단어만 나열하면 알아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빨간색만 이렇게 점 찍어 놓으면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찍었는지.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는 거지. 그냥 예쁘게 그리면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잘 배우고 포토샵, 프리미어, 뭐 에펙, 아니면 뭐 클튜 이런 거
하면 작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술자가 되는 거지. 연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잘 다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 그럼 문법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컨텍스트 이야기라는 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냥 단어만 전달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그냥 사과만 열심히 예쁘게 그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왜 그 짓만 하냐는 거지. 나는 왜 그 짓만 하냐고. 사과도 예쁘게 그리면 좋은데 근데 그걸 꼭 사과를 꼭 그렇게 막 리얼하게만 그려야 사과예요? 이 옆에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이건 사과 아닌가 이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꼭 리얼하게만 그려야 사과가 되나요 이거? 사진처럼? 근데 다들 그 리얼하게만 그리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좀 더 개성적인, 그렇게 그릴 수는 없나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똑같이 모작, 모사, 카피, 그죠?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림. 그래서 내가 늘 검색을 해서 찾아봐 주면 그런 거예요. 어쩜 그리 다 똑같은, 아까도 이제 뭐 캐릭터 일러스트 한다 그랬으니까 일러스트 찾아보면 그림이 다 똑같잖아. 누가 그린지 알아 이거? 누가 그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작가가 되는 거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서 누구 건지는 좀 대충 아는데 아무리면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은, 완벽하게 뭐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은 다른 개성들을 갖고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늘 내가 표현하는 것은 그냥 문화 식민지인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이 없는 게 그래서 나는 언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말을 하지. 왜 언어는 공부를 하지 않고 단어만 외우냐고.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문장을 만들어야죠. 문장을.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미학인 거예요. 그 어떤 분야도 미학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상이든 철학이든 원래 다 철학 아니에요, 미학이? 우리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근본 원리이죠. 근데 거기에는 철칙이라는 게 없어요. 철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가 법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근데 막 무슨 법, 그것만 한다고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하냐고. 그리고 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우습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하루에 몇 장 그려야 된다, 뭐. 그럼 그래 당연히 해야지 그건. 그런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그래서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기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작가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할 수 없이. 나도 공부 되게 싫어해요. 정말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난 진짜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공부야. 난 책 읽는 것도 진짜 싫어요. 난 영어도 진짜 싫어. 근데 팔자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책을 봐야 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막 가까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싫어요. 나는 책은 그냥 장식용이라고 생각해. 장식용. 책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있어 보이잖아. 그 정도면 되지. 그걸 뭘 누가 다 읽어 그걸. 공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지. 뭐 국영수를 다 해야 돼? 아이, 근데 젠장할. 근데 애니메이션이 다 영어로 돼 있어. 전문 용어가. 연출하려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영상은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만 해서 되지 않고요. 많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내가 지금 표를 좀 만들고 있는데 뭐뭐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 장의 그림으로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표를 만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공부는 해야죠. 강제로 시키는 공부는 안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해야죠.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보다는 나는 그냥 배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배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공부는 되게 하기 싫은데 배우는 거 그건 재밌잖아요. 배우는 거. 배움은 좋은 것 같아요. 늘 무언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운다라는 의미로서 배움이라는 말은 참 좋아하는데 공부 그러면 왠지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법이 있진 않고요. 뭐든지 하나의 일방적인 단 일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고 워낙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지금 한국어나 영어나 그 어떤 말도 전부 다 다양한 그 안에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로 그냥 쓰일 수가 없어서 그것들이 이제 문장 구조로 만들어져야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소통의 문제가 없고 그래야 재밌다라는 게 소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겠지. 공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잖아. 바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서 관객을 이해시키고 독자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미를 전해줘야 그래야 돈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리는 거에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로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사회 나가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예쁘게 그리는 기술만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학생이고 어리니까 예쁘게 그리는 게 좋아요, 막 너무 예뻐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뭐 30, 40, 50 먹어서도 그럴 거냐 이거지. 응? 여러분들은 안 늙어? 늙을 거 아니야. 나이 들 거 아니야. 그럼 나이가 들면 뭔가 관리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감독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리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연출이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달라라고 하기보다 영님이 나는 이 작품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작품인가요? 뭐가 좋은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보고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지식을 얻어서 이해하고 적용해서 분석하고 종합해서 나중에 평가에 대한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장면이에요. 정말 재밌잖아요, 이거. 이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정한 선발을 위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친다. 자, 모두 저 나무로 올라가라. 원숭이, 펭귄, 새, 코끼리, 물고기, 물개, 강아지를 다 데려다 놓고 야, 이거 정말 공정한 거야. 응?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게 마치 똑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똑같이 나무에 다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이라고요.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대학 교육이나 학원 교육이 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 기술 교육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근데 물고기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살려줘야지. 물고기가 숨을 쉬고 정말 멋지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끌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교육자라면. 어떻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장단점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은 걸 요구하냐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딱 짜놓고 15조 안에 딱 가르치는 거,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 교육, 일방적인 어떤 기초 상식, 기본적인 어떤 그 과정, 룰, 요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그러한 교육 중에서도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림을 먼저 그려와라.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자료는 줄 테니 자료를 먼저 다 제공을 해줘요. 이 플립러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먼저 다 제공을 해주고, 그죠? 이렇게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들을, 동영상이나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다 해줘요. 설다음에 다 있거든. 근데 안 보고 안 와. 설명해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그냥 받아서 그냥 듣고 있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 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미리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저 친구들과 다 회의 토론하고 또 수업에 와서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다 이렇게 복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습 복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팀끼리 연구를 한다거나 또 와서 토론을 한다거나 교수는요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조언, 피드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네가 나한테 알려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암기식으로만 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교육이 안 좋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그걸 요구한다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나쁘다는 거 알면서 자기들은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그런 데만 또 찾아다녀요. 그냥 획일적으로 딱 똑같이 뭐뭐를 딱 알려주는 데만 간다고. 선진 교육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나무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냐고.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오후 10시 40분. 큰일 났다. 그림을 봐주면 편집이 쉬워요. 그냥 가만히 듣고 몇 군데 이제 기침 소리만 빼면 되는데 이 말을 하잖아요. 편집 정말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오늘 이거 편집 어떻게 해 이거. 미치겠다. 제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세요. 나 말하지 않게. 편집할 때 힘들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그림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살면서 다 배우면 좋고요. 배우는 건 다 배우는 게 좋고요. 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자기한테 잠재되어 있는 걸 찾아서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려면 기술만 배우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20대만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30, 40, 50, 60, 70, 80을 먹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은 기본이고 연출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써서 정말 힘들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스텝을 시켰는데 요즘은 내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밀도 있게 이야기를 그림만 봐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열심히 편집한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한테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그림 그린 거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이면 연출에 관계된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고 아까 영님 얘기하신 것처럼요 본인이 뭔가 좀 공부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그걸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주시면 내 의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만든 뭐 레이아웃이든 콘티든 디자인이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